이슈 토크. 네, 사회 현안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제 원주에서 있었던 학교 내 교원의 성범죄 관련해서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원주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안경옥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너무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이제 최근에 원주시 관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원주에서 교사 이한 학생 대상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2건이나 발생을 했잖아요. 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이제 가해자라는 사실에 또 많은 또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성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같이 한번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2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게 전국적으로도 다 난 사건이었고 원주 MBC에서 아주 보도를 상세하게 여러 차례 걸쳐서 해줬던 사건이죠. 일단 첫 번째로는 초등학교 교장이 이제 한 10여 명에 달하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2023년부터 1년 넘게 교장실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교장실에서 여학생들을 추행을 했는데, 교장실을 찾는 학생들한테 간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언제든지 이제 교장실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처음엔 이제 대부분 피해가 이 저학년들한테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런 저학년이라고 하면 1학년에서 3학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저학년 학생들이 교장실에 가서 간식도 주고 하니까 재밌고 이래서 처음엔 잘 모르다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아마 여겼나 봐요. 그래서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피해가 이제 발생하는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학교에 알려지게 되었고, 해당 교장은 파면 상태로 이제 구속되어서 현재 재판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위계 등의 추행하고 아동학대, 이 범죄 사실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한 사건 또 초등학교에서 발생이 됐죠.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인데, 뭐 마술을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껴안고 또 따로 또 사적인 연락을 하고 이러는 일들이 있었는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약간 변태 선생님이라는 소문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한 명이었는데 알고 보니 피해 학생들이 더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학교의 전수조사를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를 했는데 피해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피해 학생 학부모가 아니다. 이제 더 있다고 하는데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게 좀 학교 측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학부모가 SNS에 요 사실을 알리게 됐고 그 뒤에 이제 학교 측에서 추가로 이제 실태조사,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지금 피해 학생들이 10명 이상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원 경찰청에서 이 기간제 교사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계속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이제 뭐 피해자 한 명인 것도 문제인데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지금 10여 명씩 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충격적이었던 그런 사건일 것 같은데 이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 이 보호 조치는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 시스템이 이제 교육부 쪽을 해가지고서 학교 내 사안이 발생됐을 때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청 또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담, 심리적인 지원, 법률적인 지원, 의료적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학교와 교육청에서 피해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또 지금 하고 있는지 또 후유증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크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청 당국의 세심한 좀 조치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원주에서 있었던 일이었고 굉장히 또 지역사회에서 큰 파장이 있었던 일인데 교사에 의한 교직원에 의한 학생 대상 성폭력, 성희롱 실태는 좀 어떤지도 짚어볼게요. 네, 원주에만 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회 교육위원회 이제에서 발표된 자료인데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5년간 학교 교원의 학생 대상 성비위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여기서 교원이라는 건 교직원을 일컫는데 네.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사람하고 직접 가르치지는 않지만 아이들 학교 생활에 도움을 주는 뭐 교장교감 선생님도 있고 그쵸. 행정직 공무원도 있고 뭐 있죠. 조리사 선생님들이 있는데 다 합쳐서 교직원, 교원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 교원의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이 5년간 44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 유형을 좀 보면은 성희롱이 가장 좀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 성희롱의 범주는 뭐 언어적인 거라든가 뭐 이런 거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추행, 성추행, 그 다음에 이제 성폭력, 강간, 뭐 간음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좀 자세히 나와 있는 이제 실태를 보니까 지역별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역으로 가장 많은 이제 그 교원의 성비위 사건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나타났고, 이제 저희 강원도니까 강원도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찾아봤는데 1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충북이나 인천, 대구, 전북, 울산, 제주, 세종보다 더 많았습니다. 꽤 많은 편이네요, 지금.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전체, 학생 수나 뭐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아, 좀 강원도가 이제 좀 그 사건 수가 좀 많은 게 아니냐라는 그러네요. 좀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강원도 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더 교원에 의한, 교직원에 의한 성비위 사건에 대한 부분에 조금 집중을 좀 해서 여러 가지 좀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네요. 이게 이제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의 성폭력이 가장 많은 건가요? 요거를 그 대상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 사안이 학생 간 발생하는 것도 있고, 교직원 간 발생하는 것도 있고, 예. 이번처럼 교직원이 가해자고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고요. 학생이 가해자이고 교직원이 또 피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은 학생 간의 성폭력 사건이 압도적으로 좀 많고, 그 다음이 이제 교직원 간의 이제 성폭력이 가장 많은 거죠. 하지만 학생 간의 성폭력도 많을 수도 있는데, 예. 그 교직원이라는 거는, 교사라는 거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교사로부터 이런 성폭력의 사건이 많은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예.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교사의 학생 대상 성폭력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한다 그러면 힘의 차이. 결국에는 이 성폭력이 이제 힘의 차이에서 발생된다라는 주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불균형한 권력 관계죠. 당연히 권력 관계가 여기서 나눠지게 되는 거고, 네.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약자는 대체로 학생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권력 불평등은 성폭력을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학생에 대한 존중과 인권 의식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고, 또 하나는 학교 문화와 시스템의 좀 결함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사례인 경우에 이미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거를 학교에서 조금 더 빨리 그것들을 좀 파악해서 접근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이거는 학교 내에서 이 학교 내에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을 처리하는, 인지하는, 아니면 보고하는 이 과정의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성평등과 인권을 중심으로 한 예방 교육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문화, 성적인 대상화하고 차별적이고 이런 문화적 구조적인 요인이 모두 학교 내에서 발생되는 성폭력의 발생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다양한 원인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권력 관계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위계에 의한 뭐 그런 그렇죠. 성폭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시스템이 이제 부족하다 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뭔가 피해자의 어떤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 맞아요. 과 더불어서 네. 이걸 약간 이제 은폐하려고 하는 혹시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그런 건들이 왕왕 있었어요. 근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네. 조금 더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기는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네. 대부분 이제 어떻게든지 학교 내에서 조용히 잘 처리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어떻게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뭐 요번이 꼭 그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네.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조기에 빠르게 개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을 살펴봤는데요. 교사의 학생 대상 성폭력 성희롱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조금 나눠봤는데요. 네.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조금 근절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발생되고 나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네. 것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대처네요. 예, 결국에는 이제 재발 방지와 대처 음.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학교 관리자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냐. 관리자라고 하면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이 되는데요. 평소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성폭력 관련된 정책, 지침, 뭐 이런 것들을 성폭력 예방과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적극적으로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 좀 내실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일단은 이게 네. 진행이 되고 있죠, 학교에서는. 그렇죠. 네. 이게 의무 교육으로 다 하고 있는데 네. 1년에 이제 뭐 한 차례 정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 한 차례도 다 이렇게 교사 선생님들 모아놓고 이제 강사가 와서 이제 대규모 강의처럼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요 방법들을 조금 더 바꿔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규모로 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은 집단 상담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역할극이나 상황극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교육의 효과를 좀 높이는 방안들을 좀 구상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육 내용에는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적인 접촉이나 농담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 네. 판례를 좀 한번 찾아봤는데 네. 등이나 어깨, 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무슨 성폭력이나 성희롱이냐 이런 것에 대한 걸 다투는 그런 재판이었었는데 네네. 이 판례에서 성적인 민감도가 아주 높은 부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접촉된 신체 부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격려, 칭찬, 친밀감 등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언어적 표현으로 하기에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킨십이나 신체적 접촉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칭찬이든 격려든 간에요. 예. 네.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감들 관리자 교육도 강화해야 된다. 네, 사안이 생겼을 때 그 학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가 또 사안 처리에 대한 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해 나간다면 학교는 학부모 학생들한테 오히려 좀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교내외 상담이나 신고 채널을 좀 다양화하고 이것들을 홍보하는 거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비밀 신고를 할 수 있는 채널들을 좀 만들면 어떨까? 사실은 이게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고 어렵죠. 내가 드러나는 예. 것을 원치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피해자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학교 내에도 있고 학교 외에도 있어서 어디서든지 신고가 접수돼서 개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좀 알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례든 첫 번째 사례든 이미 피해 학생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게 조금 더 거의 뭐 한 1년 동안 이게 피해가 지속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나 이거 성폭력인 것 같은데 라고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러는 것들이 조금 더 그렇게 채널들이 있었다면은 어땠을까 하는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대부분 사건 발생 전에 다 해야 돼요. 대안이나 대책은 발생하고 나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건 발생 전에 제가 이런 것들을 하면 좀 근절될 수 있을까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훨씬 많고요. 네.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는 피해 사실을 알거나 의심을 하게 되었을 때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죠. 즉시 신고를 하고 네. 또 아니면 전문기관에 반드시 문의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가 네, 뭐 이런 신고는 곳에 뭐 112 아니면 학교폭력 신고하는 117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뭔지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저희 같은 기관에도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즉시예요, 즉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실 수도 아니라. 있는데 그냥 물어보고 바로 이제 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좋겠다. 네. 그리고 학교와 교사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죠. 신속하고 적절하게. 신속하다는 거는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는 거고 적절한 거는 이 다 나온 교육부에서 나온 지침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부합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해 확산을 방지를 하고 피해 학생들의 회복적인 조치들을 해서 학교와 교사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피해 학생이 든든한 지원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좀, 내가 앞으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마음으로 좀 이제 무서운 마음에 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학교가 이 학생들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한다에 정말 100번 공감하는 바입니다. 자, 원주에서 발생했던 관내 초등학교 성폭력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함께 짚어봤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원주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안경옥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